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내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입니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일기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맘대로 그린 세상, 우린 노래해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너는 좋지 아니한가. 바람에 흐를 세월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나.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린 태어났으니까. 저 푸른 하늘 구름 위에 독수리 높이 날고 카우보이 세상을 삼키려 하고, 종성은 이어지네. 길이 속에 싸워 이긴 전사, 일기 쓰고 있는 나의 천사. 도화지에 그려진 모습, 그녀가 그려갈 세상. 우린 노래해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강물에 넘칠 눈물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나.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멋지지 않았는가.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너는 좋지 아니한가. 바람에 흐를 세월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나.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태어났으니까. 좋지 아니한가. 바람에 흐를 세월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나.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린 어디 있겠나.
8월 16일 임승혁의 꾸준한 자세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에 인사드립니다. DJ 임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번 주에 이제 50회 특집하고 이제 정말로 이제 오랜만에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만큼 컨디션이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확실히 컨디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아하니 아직까지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니를 빼고 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굳은 것 같거든요, 입이.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은 이게 말하는 게 조금? 원래도 조금은 발음이 안 좋았지만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자면요. 이번 주에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황이 있다면, 일단 사랑니 때문에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오른쪽을 뽑고 이제 왼쪽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지금 뽑고 나서 조금 멀쩡하다가 실밥을 풀고 나서 이게 살짝 조금 뭐랄까요, 좀 부자연스러운 좀 입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 뒤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어떻게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어쨌든 계속 그런 사랑니 때문에 제가 해야 될 활동들을 놓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춤을 좀 췄어요. 그러니까 공연 연습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는 거긴 했는데, 제가 그 사랑니를 뺐다고 해서 또 제가 그 연습에 빠질 수는 없으니 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살짝의 페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원래는 사랑니 빼고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목요일에 시밥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주간이라서 좀 바빴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도 많이 했고, 지금 뭔가를 계속 사야 돼가지고 나가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집 밖에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될 일이 지금 좀 넘쳐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의도 갔다가 영등포 갔다가 또 어디 갔을까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동대문도 갔다 갔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괜찮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또 저같이 체력도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살려는 걸 계속 살라고 왔다 갔다 해도 없어요. 그걸 파는 데가 없어요. 겨우 그나마 동대문 가서야 어느 정도 조금 이거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결국에는 구매를 했지만요. 그 전까지 또 온라인으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또 사정상 현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딴 데는 안 돼요. 또 찾았는데 홍대에서도 찾았거든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는 또 현금 결제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동대문까지 또 갔다 왔거든요. 참 그게 또 쉽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한참 폭우가 쏟아질 시기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그러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근황도 있었고, 하나 더 지금 촬영을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요새는 아니고 원래부터 이런 좀 매체에 나오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뭐 사실은 라디오를 하니까 라디오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웹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단편 영화 정도는
주변에 아는 감독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어저 촬영도 같이 도와주면서 저도 촬영 출연을 하고 약간 상보상조의 느낌이죠. 저는 어쨌든 지금 막 프로필 사진 찍고 연기 막 전혀 막 그럴 시기도 아니기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주면 나가는 건데 하여튼 아주 고맙게도 그렇게 감독님들이 많이 써주시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제가 아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스케치 코미디를 하나 찍고 계신데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한 2번 정도 벌써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성격이 어쨌든 막 이렇게 들뜨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웃긴 성격도 아니에요. 저는 라디오 하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부드럽게 말하고 좀 그런 성질이랄까요? 사람의 성질이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막 들뜨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편인데 그 역할 자체가 되게 거만하고 되게 웃겨야 되고 그런 역할을 지금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반대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연극할 때도 알았고 연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우 체험도 이번 주에 끝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또 녹음 기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녹음해야 될 시기죠. 또 금요일 지금 10시입니다. 그때 또 나와가지고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분명히 회사는 끝났는데 어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더 피곤하고 진짜 학생이라는 것도 참 물론 다시 그 회사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라고 하면 절대 못할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그 일반인 학생으로서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뭐 정해진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제가 어쨌든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의 목표를 따르고 회사에서 해야 될 일에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막 내가 내일은 어떻게 그거를 짜서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데 지금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계획적으로 이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뭐 대학생이라는 사람의 생활에도 그렇게 이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내일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앞으로 쌓여있는 이 일들 해나가야 되는 것들을 언제 다 처리하고 언제 다 끝내지? 약간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달까요? 물론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는 거겠죠. 하여튼간에 저는 이 녹음을 끝내고 이거 연습을 하고 나면은 잠깐 또 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본가에 내려갔다 올 것 같은데 또 휴가 기간이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공휴일이라는 게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기념 행사들도 많고 해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한 3일 정도의 휴가 기간이 지금 돼 있고 벌써 지금 녹음이 나가고 있는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벌써 중반을 흘러 넘었겠죠. 그래서 3일간의 휴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조심 늘 하시고요. 교통 조심하시고 어쨌든 뭐 이틀 정도의 주말이 아니고 지금 벌써 8월이잖아요. 8월이니까 마지막 또 여름 휴가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지금 KTX를 잡아놨는데 매진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사는 동네를 내려가는 데에 표를 구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표 구하기도 정말 어렵고요. 확실히 물론 이 서대문 FM에서 말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제 고향이 조금 뜨긴 떴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도 갔다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anyway 이 차 되게 조심하시고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지금 또 밤에 나가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잘 쉬었다가 또 다음 주 잘 또 열심히 일해나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까지 제 근황과 또 이번 주에 그걸 얘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녹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 이슈 한 번씩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광복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였죠. 또 25년 8월 15일입니다. 25년 8월 15일 제 80주년 광복절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광복이라는 그런 시기가 80주년이 지났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런 식민지 지배 생활을 받던 시절에서부터 빠르게 좀 성장을 해왔던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광복하고 나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물론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좀 더 늦게 독립을 한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독립국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선진국으로 발전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뭐 사실을 또다시 이렇게 또 상기를 시켜주는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광복절에는 좀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랄까요?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야제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제가 또 잘못된 또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8월 14일에 이제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전야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사당의 배경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광복절이라는 것 자체가 광복을 한 일이기 때문에 경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는 되게 재밌게 꾸려나갔고 초대 가수로 이제 또 크라잉넛도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하신 분이 또 싸이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또 축제처럼 마무리를 잘 지었던 그런 행사가 있어서 조금 많이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야제도 있었고 이제 당일날에는 이제 아침에 10시부터 지금 광복절 경축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송 3사에서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원래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경축식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 80주년의 광복 이 시기를 맞춰서 테마를 좀 끌고 가는 그런 행사랄까요? 서울의 테마를 그렇게 잡고 가는 시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각지에 가보시면은 지금 또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전시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에서 또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뭐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았지만 또 서대문 형무소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런 또 기념하는 또 그런 것들을 또 봐주시면은 더 좋은 일들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던지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 또 폭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발생일로 따지면은 이제 저번 주 토요일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을 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또 폭우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번 주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나왔던 거는 8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북부 지역이랑 경기 의정부 쪽에서는 11시쯤에 호우 경보가 격상이 되어서 중대보훈 1단계가 발생이 되었고요. 경기도 지역이랑 서울 지역은 조금 이제 피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북부 지역까지는 좀 심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홍제천이 통제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대피 명령도 고양시에서 발령이 되는 등 그리고 고양 파주 그리고 아닙니다. 동두천 아니고 이제 남양주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대피 명령이 또 이어지는 가운데 이 수도권 그리고 중부지방에서는 호우 경보가 계속해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었고 물론 비가 조금 금방
그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좀 많은 피해를 또 입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폭우 그런 상황도 피해를 입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계속해서 또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 폭우가 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조심하셔서 범람 그런 거나 아니고 또 산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또 산사태 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디네리 히어로즈의 서커펀치입니다. I think it's 매일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야 넌 없애야 필요해 마지막 희망에 나지막히 남은 인류에 더 기승을 부려대는 슈퍼배 위해 I don't give up 두 발을 디뎌 on the ground 겁쟁이는 이제 수없나 You see what 네가 알던 세상을 뒤집어 어둠이 더 커 보이는 밤 이길 수 없는 악몽 같아도 You don't know I'm weak but I'm ready 한 방 먹어도 더 큰 한 수를 난 준비해 Feels like sucker punch 더 세게 한 방 또 날려 Sucker punch 이 순간만을 기다린 듯이 Super super bad 세상이 난 맡겨도 눈 뜨고 이제 더 볼 수 없는 걸 You got me mad 악당들은 잘 먹고 잘 살아 Don't think it's weird 아무 일 없는 듯 그대로 굳세어라 내 반란인가 반항으로 치부하는 무관심한 No I don't give up 모함지졸 멍청이 숨을 헐떡이며 Final round You see what 누구도 알아두진 않아도 어둠이 더 커 보이는 밤 이길 수 없는 악몽 같아도 You don't know I'm weak but I'm ready 한 방 먹어도 더 큰 한 수를 난 준비해 Feels like sucker punch 더 세게 한 방 또 날려 Sucker punch 이 순간만을 기다린 듯이 Super super bad 세상을 안 바뀌어도 눈 뜨고 이제 더 볼 수 없는 걸 Yeah 이끌리는 대로 you choose a side 선택해 open your eyes 숨죽여놔 봐 now it's right 이리저리 방황해도 어두움 속에 저 빛을 찾지 You don't know what happens in the end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 Super super bad 세상을 안 바뀌어도 눈 뜨고 이제 더 볼 수 없는 걸 서대문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원래 순서대로라면은 이 또 사연 얘기를 해야겠지만 또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특별한 날이 이어진 만큼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듣고 끝장을 보는 이슈다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하면 예상했다시피 광복절 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이렇게 준비는 해왔지만 사실
이런 또 국경일이고 또 심지어 어쨌든 그런 역사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공휴일이자 국경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얘기하면은 또 논란이 될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쨌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들고는 왔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학생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아가 완벽히 형성이 되지 않은 인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든 일단 또 조심스럽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단 또 어떠한 방향성이든 존중을 한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 순서는 제가 또 광복절에 대해서 또 그냥 좀 원론적인 것들 개요 같은 거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노래 듣고 또 앙케이트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었고요. 8월 15일이죠. 그래서 광복절이 진행이 되었고요. 뜻을 풀이를 하면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의 광을 이제 빛으로 해석, 물론 이제 빛광자긴 하지만 그래서 빛으로 해석해서 뭐 빛을 찾은 날 정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가 뭐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교수의 칼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예롭게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교수님께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잠시만요. 교수님 성함이 김용민 서울대학교 교수의 칼럼에서 또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이라서 또 1945년에 일본 제국이 패망을 했죠.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패망을 해서 이제 한국이 또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48년에 똑같은 날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두 날을 모두 기념하는 법적 공휴일로서 남아있는 게 또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이 광복절이 원래는 국무회의 49년이죠. 49년 5월의 국무회의에서 독립기념일로 의결이 되었었는데 그 당해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정이 되어서 광복절을 명칭이 되었고 이제 국경일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향신문에서의 그 1949년 베이스를 또 8월 13일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서 보면은 광복한 돌맞이 독립 1주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찾아볼 수 있으니 만약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또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또 쉬는 날이라는 그런 휴가 개념도 있으니까 어떤 거를 기념하는 날에는 쉬는구나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국경일이랑 공휴일이라는 개념에서 또 혼돈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물론 헷갈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상 국경일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반 국가기념일도 존재하죠. 물론 신정 선날, 뭐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어린이날 이런 것들은 일반 국가기념일로서도 이제 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휴일과 좀 상충하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국경일이 이꼴의 또 공휴일이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대의 국경일이 뭐가 있냐면 3.1절, 제헌절, 그리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가 현재로서는 법률상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개 중에 하나의 또 국경일이기 때문에 광복절은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로서 지정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인 만큼 또 경사스럽게 또 많이 이제 축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축 행사가 벌어지고요. 대통령이 경축식에 참여를 해서 경축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경축 연설을 또 진행을 하였고요. 이 경축사에는 이제 당연스럽게도 뭐 일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질렀던 전쟁 범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진행해왔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들을 언급을 해서 그래서 한국의 그런 독립성을 고양시키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도 일단 광복절이 있는데 이 위에서도 어쨌든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또 독립을 했을 거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해방절로 기념을 해서 그 가치를 강조하는 날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북한도 그렇고 이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를 여기서 또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래서 광복절 문화 중에 하나는 이날 우리 딱 15일만큼은 이런 일본과 관련된 것들을 좀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언제 또 그렇게 커졌냐면은 이제 또 사건이 작년에 하나 있었죠. 이제 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KBS 중계석에서 광복절에 나비 부인을 병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뒷얘기를 좀 아는 사람이라서 뭐 더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또 잘못된 편성이 진행이 되어서 이 또 KBS가 많이 욕을 먹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복절에는 특히나 그래서 그런 일본과 관련된 그런 문화를 좀 기피하는 그런 시대적 문화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의 불문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축식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5년에 광복이 되고 그리고 46년부터 계속 쭉 경축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축식을 좀 넓은 데서 뭐 중앙청도 있겠지. 물론 이제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는 중앙청에서 진행이 되었던 기록이 있고 그 뒤로는 동대문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효창 운동장 같은 넓은 데서 또 진행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계속 또 진행을 해오다가 또 넘어와서 지금은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 수립 70주년을 기념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이 된 이후부터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8년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19년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했다가 20년도에는 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이런 데서도 하고 막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올해는 다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광복 기념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0년 동안 또 이런 광복절에 또 기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논란과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날이 기념이 되고 있는데 또 48년에 8월 15일에서도 또 기념을 할 만한 날이 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날에 정부가 수립이 되었으니 이 어느 한 곳에서는 이제 뭐 뉴라이트겠죠. 뉴라이트 또 그리고 우익 쪽에서는 국경에 건국절로 이제 또 바꾸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떠한 논란에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건국을 어느 시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더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그런 정신도 같이 이어져서 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1919년의 그 날을 이제 건국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대한민국이 이제 시점이 되는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시점이 많이 갈리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은 정치적인 이념에서 또 충돌하는 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익 쪽에서는 그런 걸 또 건국절 또 좀 극단적인 우익이죠. 그쪽에서는 또 그런 걸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재작년도 그거겠지만 사실 그 정부에서의 그런 인사들이 조금 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광복회에 뉴라이트가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이상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논란이 있어서 사실 작년에는 광복절 경축식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광복회에서도 그런 막 취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금 그래도 오래된 일인 만큼 이런저런 논란과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정신에서 그런 광복절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또 광복절에 대한 또 개요 같은 얘기를 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있고, 이제 또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준비를 해왔던 것들도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상의 바람이 되어 듣고 오겠습니다. 그댈 닮은 저 시린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어질까. 꿈에 본다면 좋을 텐데. 바람이 되어 그대의 두 볼에 흐르는 눈물 안을게요. 바람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물게요. 그대 곁에. 두 눈의 서리 안개 넘어 그대 뒷모습 아른거려. 꿈에 본다면 좋을 텐데. 바람이 되어 그대의 두 볼에 흐르는 눈물 안을게요. 바람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물게요. 곁에 머물게요. 그대 느낄 수 없나요? 이 바람 끝에 맺힌 내 맘을 그대에게 닿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잖아요. 바보 같은 내가 보이지 않나요? 내가 그대 곁에 있는데. 바람이 되어 그대의 두 볼에 흐르는 눈물 안을게요. 바람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물게요. 그대 곁에. 하현상의 바람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OST 중에 하나고요. 원래는 정말 좋은 OST도 많고 하지만 어떤 걸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다른 노래는 제가 다른 또 곡경이를 틀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번에는 이 노래를 들고 왔고요. 좀 슬프게 갈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약간 또 광복절하면 생각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고 왔고요. 다들 어떻게 이 날을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비극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경축이라는 이름 아래에 되게 즐거운 또 역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거는 각자의 역사관에 따라서 달리 일어날 일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광복으로까지 오는 시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은 지워지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고 왔고요. 계속해서 또 수다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노고, 특히나 독립운동에 관한 노고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3.1절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광복절에서도 그런 거를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왔던 게 과연 내가 그 시기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그런 주제에서 자유롭게 또 그래 의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받아왔는데 그런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뭐 많은 문장들이 있었지만 요약을 하자면 나는 독립운동 못했을 것 같다. 나는 좀 권력에 굴복하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또 나는 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남기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제 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하겠지만 뭐 몰래 도움이라도 줬을 것 같다. 뭐 밥이라도 하나 해먹이든지 약간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약간 물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국민들이 바꾼다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국민들도 하나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반기를 들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를 지나온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굉장히 그런 역사에 대해 반기를 든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하물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강한 권력이 아니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 제국이라는 그런 제국적인 어쨌든 제국주의로 가득 찬 그런 열강들은 사실 더 그런 권력의 그 강도가 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못했을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이제 말은 맨날 그렇게 해요. 이제 나는 이런 또 역사에 남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 진짜 나쁘다. 이 사람들 정말 진짜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저럴 수 있었을까? 우리라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드는 의견이자 생각은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어쨌든 그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좀 잘 발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발전한 식민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뭐 호주나 캐나다나 뭐 이런 그런 또 영국의 그런 지배를 받다가 물론 아직도 영연방에 속해는 있지만 그렇게 발전한 나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후기 제국주의 그리고 특히나 근대에서 우리나라는 아예 근대적인 발전 자체가 거의 없었던 나라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하겠죠. 그런 나라에서
그런 제국의 열강에서 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저항할 수 있었던 국민성이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광복에 있었던 그런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하다 보면은 저는 어쨌든 자료조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 그런 정치적 성향을 밝힐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찾아서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새는 특히나 좀 세상 자체가 조금 극우화되는 그런 세태를 막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좀 세계적인 바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물론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자체도 일단은 우리가 그런 독립을 했고 그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자유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자유가 나온 계기 역시도 이 그런 희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잊고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관을 갖든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 또 그런 거를 잊고 살면 또 우리나라의 그런 과거에서 미래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를 또 잊지 않고 그렇게 그런 정신을 또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녹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에서 프로모션으로 진행했던 노래입니다. BY의 나의 땅 듣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야 울어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고래야 울어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모 때문에 자유할 권리를 짓밟힘 난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 이제 내 땅에서만큼은 맘대로 할 수 있게 돼 우리들의 호흡은 내가 아는 나의 뿌림을 기억해야 돼 이제 선의하고 옆에야 돼 평안히 옆에 안에 여가 평안히 해져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해도 영원히 해복된 나의 집그릇 나의 고향 두간의 처음 그대로의 모양 3.1 운동에 오늘 이어받아 살아가는 내 뿌리에 피 모두 소양 나의 집의 주권은 그들이 아닌 오직 너와 나의 Put your hands up 대신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부터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한반도 우리 100년의 역사는 저들의 아니 우리 열사들의 빗자국이 감동 한 세기의 외침에 지금을 창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안보 너와 내가 우리가 돼야만 완고해지겠지 투쟁 안에서 평화만을 낭도 우리 만들어내는 힘만 있을 뿐 저들처럼 파괴하지 않아 우리가 자유하고 평화로운 곳이 우리의 영원한 바람이잖아 이건 저들에 대한 아니 안에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거들어지마 우리들의 만세는 복수가 아닌 다가올 내일의 천국을 향한 거니까 어제 집착하긴 오늘 나의 땅은 뷰게 아직 미흡해도 찬란해질 내일이 있어 우리 옆에 지나온 100년을 촉해 다가올 100년은 우리 어깨에 달렸어 이제 알려져 이곳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자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홈데이쇼 단체에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국경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광복절을 바라보는 시선, 광복절과 3.1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히나 광복절이 왜 그렇게 달라졌냐면, 이게 사실 이번 연도에 진행된 전야제가 이 생각을 많이 바꿨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강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했으면은 이런 광복절이라는 것 자체를 기념할 이유가 없고 3.1절이라는 것 자체를 기념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아쉬움과 또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만을 그렇게 강조를 해왔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광복절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렇게 기념할 만한 기쁜 나날들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되었던 게 하나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80년 만에 80주년이라는 것만큼이나 또 화제가 되었던 게 이제 또 안동역에서의 그 다큐 3일 또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KBS에서 진행되었던 또 10년 만에 만나는 그런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 다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광복된 나라에서의 그런 역사는 이제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써나가는 역사에서 누군가는 그런 소소한 낭만을 챙기고, 누군가는 또 이런 거를 또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또 우리나라를 이어나갈지,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날들을 기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복절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의 녹음 진행이 되었고요. 8월 16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싸이의 예술이야입니다. 수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 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예술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지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 미녀 만나기 전엔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찾던 사람 너였어 예술이었어 지금이